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일 루틴을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Enhancing ERD Activation and Functional Connectivity via the Sixth Finger Motor Imagery in Stroke Patients로 해당 논문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위해 여섯 번째 손가락 MI를 활용하여 ERD 활성화와 뇌 기능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MI 기반 BCI 패러다임을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Neuro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분야 저널에 기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4.6, Rehabilitation 분야에서 Q1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몸에 없는 여섯 번째 손가락으로 MI를 진행해 재활 효과를 증진시킨다는 게 흥미로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트로입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뇌졸중과 재활을 위한 MIA 기반 BCI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심하게 감소하거나 막혀서 발생하며 잠재적으로 운동신경계와 감각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운동 재활의 핵심은 뇌 가소성에 있는데, 이는 손상된 뇌 영역의 특정 기능을 손상되지 않은 나머지 신경세포와 피질로 보완하거나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MI 기반 BCI는 이러한 뇌 가소성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MI 기반 BCI를 뇌졸중 재활에 적용하는 것의 이론적 타당성은 많이 조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수한 재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MI 패러다임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전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는 마비된 상지를 움직이려고 할 때 건강한 사람 대비 뮤 및 저베타 영역에서 약한 ERD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마비된 팔다리에 대한 환자의 운동 제어 경로가 막히면 기존 MI 패러다임에 의해 유도되는 센소리 모터 ERD 현상이 약화되어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MI 패러다임은 대부분 환자가 질병 전에 쉽게 완료할 수 있는 움직임을 활용하기에 동원되는 신경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훈련을 반복하더라도 뇌 가소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은 Supernumerary Robotic Limbs라는 과잉 로봇 팔다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인간의 운동 기능을 보완하고 증강하도록 설계된 착용형 로봇 장치로 인간의 팔다리와는 별개의 새로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 인간에게 없는 제3의 팔이라던가 여섯 번째 손가락처럼 새로운 사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원래 존재하는 팔다리와 뇌 영역의 매핑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 6개의 손가락을 가진 다지증 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여섯 번째 손가락에 대한 센서리 모터 활동이 나머지 5손가락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여섯 번째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별도의 신경자원과 경로가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연구에서는 여분의 사지를 추가하면 뇌 영역에서 사지의 매핑 표현을 변경하고 기존의 사지와 독립적인 제어 경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여섯 번째 손가락의 추가가 새끼손가락의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기존 고유한 손가락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5개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섯 번째 손가락을 추가하면 새로운 정신적 표상이나 제어 경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당 저자는 이러한 증거들에서 영감을 얻어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Supernumerary Robotic Finger를 사용한 새로운 MI 패러다임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센서리 모터 영역에서 더 크고 강한 신경 활성화가 유도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Supernumerary Robotic Finger를 사용한 MI 패러다임 및 기존 MI 패러다임과 휴직 상태를 비교해 뇌졸중 환자의 신경 조절에 대한 새로운 MI 패러다임의 향상 효과를 증명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기여와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Supernumerary Robotic Limbs에 기반한
새로운 MI 패러다임을 처음으로 적용했고, 여섯 번째 손가락 MI와 마비된 손 MI, 즉 기존 MI 간 EEG 패턴의 구별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어 뇌졸중 재활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MI 패러다임의 개발을 도왔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ERSP를 사용해 ERD 패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토포그래피, 그리고 타임 프리퀀시 특성 및 펑셔널 커넥티비티 분석을 사용해 EEG 공간, 시간 주파수 및 역학적 특징의 차이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고전적인 디코딩 방법을 채택해 투클래스 분류 문제에 대한 분리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피험자는 20명의 뇌졸중 환자가 모집되었고, 이 중 4명은 좌측, 16명은 우측 상지 편마비 환자였습니다. 실험 진행은 우선 시작 시 여섯 번째 손가락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뇌파 장비 착용 후 본격적으로 MI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총 20트라이얼로 4세션 진행했으며, 20트라이얼 중 절반은 마비된 손으로 주먹을 쥐는 상상, 절반은 여섯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는 상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여섯 번째 손가락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했는지 설문을 진행했는데, 설문 결과는 따로 결과로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EEG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의거한 64개 채널을 사용했고, 레퍼런스 전극은 CPZ, 그라운드는 이마 중앙, 그리고 250Hz의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습니다. 전처리는 우선 5에서 20Hz로 밴드 패스, 그리고 50Hz로 노치 필터를 적용해주고, 그리고 육안으로 노이즈를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배드 채널을 제거하고 보관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ICA를 이용해서 안구전도에 해당하는 노이즈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EEG 분석은 ERSP 분석을 하고, 그리고 펑셔널 커넥티비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 분석은 WPAI를 코히런스 메셔로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EEG 분류는 CSP를 피처로 분류를 진행했고, 이 CSP는 1에서 4초 데이터, MI 과제 도중 1에서 4초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이 CSP 필터는 트레인셋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따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 몇 비율로 나눠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류는 SVM을 이용해서 분류를 진행했고,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우선 좌측 편마비 환자와 우측 편마비 환자가 다른 손으로 태스크를 진행했기 때문에, 왼쪽을 마비된 손의 대측인 동측 병변, 오른쪽을 반대쪽 병변으로 통일하기 위해 좌측 편마비 환자의 결과는 그림 B처럼 채널을 반전해서 통일했다고 합니다. SF 조건은 Supernumerary Finger, 즉 과잉 손가락 조건이고, AH는 기존 마비된 손가락에 대한 결과입니다. A 그림에서 SF 조건이 ERD가 더 넓게 분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높은 뮤 밴드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개별 피험자 결과를 봐도 동일했다고 합니다. 통계 분석 결과 전두엽과 후두엽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F 조건과 AH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전극의 위치와 수를 나타냅니다. 유의미한 정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시했고, 낮은 뮤 밴드에서 40개 전극 중 32개 전극이 유의미했고, C2 전극에서 가장 유의미했다고 합니다. 높은 뮤 밴드에서는 40개 전극 중 27개가 유의미했고, FZ가 가장 유의미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전극에서 유의미한 것은 SF 조건의 ERD 현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4개 전극에 대한 시간 주파수 결과입니다. 서로 반대측인 C3와 C4에서 ERD 반응이 거의 유사한데, 이는 뇌졸중 환자의 동측 병변 방구 운동 피질 손상으로 인한 대측 병변 방구 보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4개 주요 전극 모두에서 SF 조건이 유의미하게 강한 ERD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4개 주요 전극에 대한 ERSP 파형 그림입니다. 녹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시간 구간을 나타내고 빨간색이 SF 조건, 파란색이 SF 조건, 빨간색이 AH 조건입니다. SF 조건에 나타난 ERD의 활성화 강도는 AH보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B는 각 전극에서 최대 강도의 ERD 값을 나타냈는데 최대 ERD 또한 SF 조건이 강했습니다. 다음은 커넥티비티 분석 결과입니다. 왼쪽은 임계값을 넘는 쌍들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쌍을 나타냅니다. 부등호는 어떤 조건이 더 유의미하게 크고 작았는지를 나타냅니다. SF 조건에서 작업 동안 영역간 더 동기화된 신경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B는 커넥티비티 지표인 스몰 월드 어트리뷰트과 디그리 값을 나타내고 디그리에서 유의미하게 SF 조건이 컸습니다. 이러한 커넥티비티 결과는 SF 작업 중에 뇌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분류 결과입니다. SF와 AH 각각 레스트와 분류했을 때 정확도가 더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F와 AH 분류도 준수한 정확도로 ERD 활성화 패턴에서의 분리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새로운 MI 패러다임과 전통적인 MI 패러다임을 비교해 효과적인 MI 기반 BCI 패러다임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조사했습니다. SF 조건의 경우 AH 패러다임보다 ERD 반응이 강하고 넓게 나타났으며 이는 과잉 사지에 기반한 새로운 MI 패러다임이 MI 기반 BCI 패러다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증가한 커넥티비티로 뇌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정보 처리량 증가 및 더 많은 신경 자원 이용을 나타내 더 효과적으로 재활을 진행할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발견에 대해서는 향후 임상 연구 및 장기적 평가가 필요하고 피험자 수 확대 및 알고리즘 최적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